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가 좀 많은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입부로서 너무나 많은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디지털 트윈, AR, VR, MR, XR, 메타버스, 그 다음 어떤 키워드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용어 간의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용어들이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 정리가 좀 안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리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메타버스 로드맵 오버뷰라고 해서 메타버스는 컴플렉스 컨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의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밑에 제가 줄을 쳐놓은 것처럼 컨버전스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어떻게 컨버전스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방법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하게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익스터널하게 그 세상에 대한 측면 그리고 현실에 가까운 어그멘테이션은 현실 쪽이고요. 시뮬레이션은 이제 버추얼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R이나 미러월드, 버추얼월드, 그다음에 라이브 로깅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축이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은 익스터널이면서 VR에 가깝기 때문에 미러월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미러월드에서도 고도화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도화가 되면은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예측 이런 부분까지도 고도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지금 많은 이제 담당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온라인 확장, 인터넷 시대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그러한 어떠한 모습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모두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아이폰을 저희가 접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처럼 불과 10몇 년 만에 굉장한 수준의 스마트폰이 이제 발견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라스도 많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새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글라스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3,400만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조만간 이제 1,000만 대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판매 속도는 아이폰의 판매 속도와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향후에는 스마트 글라스가 더 많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보를 2차원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그림처럼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에 있고 그 정보를 바라만 봐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디렉션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이론인데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다큐멘트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텔레폰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컨퍼런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XR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면대면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보를 더 교류를 할 때 간단한 문서 정보가 아니라 훨씬 더 실감 있는 3차원 콘텐츠 그리고 뭐 빅데이터라든가 훨씬 더 업무에 특화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정보가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그 고수준의 그 협업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현장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응도 신속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복잡한 설비들도 많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약간은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어떤 자료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협조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현장 파악이 어렵고 그다음에 체크라는 부분, 그 관리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업의 신도가 하락이 될 수 있고 기업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쇼크 때문에 현장 대응력과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교육도 이제 집체 교육이 많이 어려졌고요. 그리고 외부인 출입, 해외 출장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가 되어서 과거에는 법인에 대한 지금은 이제 법인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영자에 대한 그 책임 관리 부담을 이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XR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고객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Inefficient work systems, astronomically increasing management maintenance costs, and environmental threats posed. 기존에는 무전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현장 정보를 원격에 보내고 전문가는 그 정보를 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각종 정보들, 운전 정보들 그런 것들도 글라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은 비전문가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건 노코드 방식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업무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매뉴얼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나 순환직 근무자도 쉽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서 안전사고 같은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위험 지역에 사용자가 들어갔을 때 알람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제 버넥 리모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1대 N 통화뿐만 아니라 다자간으로 여러 명, 그러니까 현장의 작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또는 원격의 전문가가 여러 명일 때 동시에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팅 정보를 보내거나 드로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로잉을 해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행동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상의 이슈로 상대방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능도 지금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영상이 봤을 때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확대 기능을 통해서 크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장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스마트 글라스에 있는 플래시를 켭니다. 그래서 영상을 밝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3개월 전에 적용한 부분인데요. 음성 통번역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와 실시간으로 음성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해외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이 기능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폴란드나 중국이나 어떠한 뭐 베트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가와 대화를 할 때 모국어로 대화를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는데 360도 카메라로 전방위 영상을 상대방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잠깐 이게 끊길 때도 다시 재연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 이렇게 그 협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정이 없는 사람도 초대해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레코딩을 해서 이것을 교육 자료로 나중에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각종 PC 화면에 떠 있는 각종 이제 문서라든가 그런 매뉴얼,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송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표준 작업 절차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AR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미지, 텍스트 그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듯이 코딩 전혀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죠. 7월 15일에 저희가 이제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를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콘텐츠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만들어진 콘텐츠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기능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코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장면을 나타나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떻게 넣을지 이런 부분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작업자가 보고할 양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SDK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CAD 모델이라든가 슬램이라든가 그리고 3D 오브젝트에 대한 트래킹 기능도 이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트윈이라는 부분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 이제 HMI 화면인데 HMI 화면에 있는 로고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눌렀을 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디지털 트윈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디지털 트윈은 웹 방식입니다. 그래서 URL만 치고 바로 입력하면 바로 이제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디지털 트윈은 저희가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만든 그 스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 방식도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뭐 일주일 정도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개발 중인 부분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을 이용을 해서 그 작업자가 그 업무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을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을 해서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서 그쪽에 있는 계기판이라든가 또는 가스 누출 그런 확인 그런 부분들을 사람 대신 대리로 해서 그 업무를 시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D 스캔을 통해서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맵 기준으로 로봇을 원격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할 때 새벽이나 또는 어떤 이제 점검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 될 때 야간이 되거나 야간 그 어떤 위험한 지역에 그런 시기나 장소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60도 카메라를 이 위에 올려서 전방의 영상을 레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7월 15일에 같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SaaS 부분에 해당하는 리모트 메이크 뷰 트윈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SaaS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나 SDK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카메라나 로봇 디바이스도 저희가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XR 분야는 플랜트나 건설, 첨단 제조, 의료, 엔터테인먼트, 교육, 홍보 쪽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XR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지금 좋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M, 플랜트 쪽에 관련된 O&M 분야인데요. O&M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운전 정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정지 시간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비가 될 때 또 이제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신규 증설 프로젝트라든가 개조하는 프로젝트, 그런 부분에서도 코스트 절감 차원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홍보라든가 또는 비대면 교육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그런 로봇을 활용해서 사람 대신 위험한 지역을 점검하는 부분,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효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통계치로 보면은 이제 5년간 2조 원의 이제 2조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다운타임을 10%라도 감소할 수 있다면은 2,200억 원의 감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일 앤 가스도 굉장한 다운타임을 줄임으로써 굉장한 추가 발생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도 해외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주 들어오기도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은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M 분야에서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고객들이 지금 많이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페이퍼를 가지고 작업할 때 그 페이퍼를 찾기가 어렵고 검색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AR 기술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가 이제 안전 측면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도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 어렵거나 아예 어렵거나 또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위주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감형, 체험형 교육으로 바뀌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사례를 실제로 몸으로 경험해 보면은 그 주의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제 VIP 투어 부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텐데요. 현장에 들어가서 좀 더 많이 잘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안전이나 보안 이슈로 입장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린룸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XR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측면에서도 비슷하겠고요. 그래서 운전 정지 시간 단축, 정비 시간, 그리고 품질 관리 쪽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러한 원격 협업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리모트 제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요. 현장에 공장에 이 작업자가 있는데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자가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영어로 말한 것이 한국에 있는 전문가한테는 한국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가지 않고 보고 업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인팅을 하거나 드로잉을 하거나 또는 어떤 매뉴얼을 자료를 보내거나 하는 등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작업자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교육, 안전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XR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 쪽에 도입을 했을 때 생산성이나 불량률, 숙련도 측면에서 그리고 리드타임 감소 이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EPC 분야도 조금씩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C 분야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원가를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공기 지연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이 사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장, 주로 해외에 있는 그런 건설 현장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설계 담당, 여러 가지 담당자가 있겠죠. 벤더가 될 수도 있겠고요. PMC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가지 않고도 이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견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 공기 지연 손실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60일, 이거는 모 사례입니다. 그래서 60일 공기 지연이 되면 1,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공기를 10%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12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솔루션일 수도 있지만 이런 ROI가 높은 산업 분야에 적용한다면은 굉장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도 소수의 인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 있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원격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입찰 견적을 정확하게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설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컨트랙터나 또는 벤더가 현장을 10번 갈 거를 한두 번을 몇 번을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많이 더 이제 설계를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계 더 잘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리뷰를 할 때도 지금은 모니터를 통해서만 그냥 보는 화면, 그리고 문서 출력한 거를 보고 하지만 이런 XR 기술 쓰면은 그 3D 모델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그 모델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벤더를 발굴하거나 그다음에 관리를 할 때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에 대한 진척도를 경영층이나 관리자, 엔지니어가 현장 가지 않고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규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할 때도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원격에서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 관리할 때도 그 자재의 위치 파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자재 이력 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비를, 대형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할 때 루트나 리깅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치 클리어 할 때도 이제 잘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이 되면은 공기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펀치 클리어 할 때 펀치 클리어 할 대상을 찾는 것도 굉장한 업무 로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XR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담당자와 함께 시운전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고요. 교육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버넥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넥트는 현재 100명이 되는 인원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산업 현장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다음에 커스터머 석세스,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코어 밸류를 저희가 가지고 고객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R 기술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저탄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통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오작이라든가 또는 자재를 이렇게 발주하거나 또는 그런 이제 생산성, 불필요한 어떤 업무 로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저탄소 부분에도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은 교육을 할 때도 어떠한 대형 설비, 대형 시설물,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도 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메타버스,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의 XR 측면에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민간 협의체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협의체에 저희가 참여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영상만 봐서 좀 그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투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저희 제품들을 실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좀 더 그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이제 제가 발표는 네, 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네,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